자, 한국사 10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생 항일 운동이랑 민족유일당 신간의 활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항일 운동은 학생들의 말 그대로 학생들에 의해서 일어난 항일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17살이나 된 고등학생들이지만 지금 이 당시도 똑같이 17살 된 고등학생들, 18살, 16살 이런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도 이런 학생이지만 이 당시 학생은 지금과는 약간 아니라 아주 많이 존재감이 달랐어요. 뭐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고 사회 내에서 미치는 생각의 크기라든가 등등이 훨씬 지금보다 책임감이 무거웠던 시기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당시 역사의 주역 같은 역사의 거인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 운동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60만세 운동, 또 하나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제시대의 학생이 주도가 되어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독립운동입니다. 자, 일단 먼저 60만세 운동부터 봅시다. 자, 60만세 운동은 말 그대로 6월 10일 날 일어나게 된 건데, 연도로는 정확하게 1926년입니다. 1926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크게 독립만세 운동을 했던 게 1919년 3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후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문화통치가 효과를 발휘한 건지, 어쨌든 그 이후에 몇 년간 이렇다 할 큰, 일본에게 경각심을 줄 만한 큰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력 양성운동이라고 해서 밀리대학 설립운동도 하고 물산 장려운동도 하고 이런 거 했지만, 뭔가 일본에게 큰 임팩트를 줄, 경각심을 줄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1926년에 고종이,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이 돌아가십니다. 자, 순종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순종의 국장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 6월 10일이에요. 그래갖고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거 우리 3.1운동 이후에 너무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큰 게 없었다. 순종 장례일을 기해서 우리 뭐 하나 해보자 하고 준비한 게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그 순서를 한번 일어난 전개를 보면 일단 순종 사망일을 계기로 대규모 만세 시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순종 사망일을 계기로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을 해요. 자, 그래갖고 요걸 합시다 하고 동지들을 모으는 거죠. 자,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두 개로 갈라졌다고 했죠. 하나는 사회주의 세력,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 근데 요때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거국적인 온 국민이 한번 뭉쳐보자 해서 그런 거 구분 없이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세력과 여기에 천도교 청년회라고 하는 종교계 세력과 거기에 요 사람들은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학생 단체까지. 자, 이 사람들이 전부 연합을 해서 함께 60만세 운동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월 10일 날 모이자 하고 계획을 짰는데, 일본 애들이 1919년 3.1운동 때 크게 한번 되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꿀 만큼 일본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얘들 큰일 낸 애들이네 하고 3.1운동 이후에는 문화 통치를 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더군다나 순종 사망일인 6월 10일은 일본 애들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고종 장례식 때 같은 3.1운동 같은 것들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종 장례식에는 일본 군 경찰이 몇천 명이 경계를 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사전에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요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선 공산당 지도층들과 천도교 지도층들이 대거 사전에 발각돼서 일제 경찰에 의해 잡혀갑니다. 안타깝게도 일제의
단속 강화로 사전에 발각됩니다. 자, 사전에 발각돼서 60만세 운동을 못하게 돼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의 감시가 덜했던 학생단체는 일본에게 사전에 발각되지 않고 이들은 이들끼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6월 10일 날 순종 장례식 행렬 일으켰죠. 장례식 상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고 여기 주변에 막 일본 경찰들 군인들이 몇천 명이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상여가 막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고 외치게 되는 거죠. 외치면서 처음에 학생이 시작했지만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 함께 호응하면서 시민과 학생이 연합해서 60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단속 강화로 사전에 발각됐지만 누구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학생단체는 예정대로 시위를 진행했다. 자, 여기에 거리에 있었던 누가 합류한다? 시민들도 합세를 하게 된다. 자, 시민 합세. 자, 요게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이게 일어나자 순종 장례식을 경계를 쓰고 있었던 일본 군경들이 이들을 바로 진압했겠죠. 그래갖고 60만세 운동은 이렇게 학생들이 예정대로 하긴 했지만 일본의 탄압으로 인해서 3.1운동 때처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지는 못해요. 일제히 탄압으로 어떻게? 전국으로는 전국 확산은 못한다. 전국으로 확산되지는 않음. 자, 요게 60만세 운동입니다. 자, 비록 3.1운동 때처럼 대규모로 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일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겠죠. 자, 그럼 요 운동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60만세 운동의 의의. 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vs 싸운 건 아니지만 갈라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민족주의는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하고 사회주의는 주로 노동자 농민운동을 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걸 통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함께 했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느끼게 된 거지. 결국 예정대로는 제대로는 못했지만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함께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갈라져서 따로따로 활동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합쳐도 되겠는데? 라고 하는 민족 협동전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함께하는 민족 협동전선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라. 그리고 두 번째, 3.1운동은 지도층들이 민족 지도자 33인이라고 하는 그 지도층들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바로 종로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냥 들어갔죠. 그리고 길거리에서 탑골공원에서 대표자가 연설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해서 전국으로 쫙 퍼졌는데 특별히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뿐 정확하게 뭘 하고 어떻게 해서 어느 부분을 타격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는 없었는데 60만세 운동은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제대로 하기도 했고 학생들도 나오기도 했고 해서 이번에는 3.1운동 때와는 다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던가 투쟁 방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3.1운동과는 다른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었다는 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게 60만세 운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이 이렇게 끝났고, 자, 뒤이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볼게요. 자, 두 번째로 배워볼 학생 항일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1년에 2번 표창장이 나가요. 첫 번째 표창장은 5월달, 가정의 달. 그리고 또 한 번 표창장 나가는 게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11월 달에 나가죠? 11월 3일. 그날이 학생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날 선물 받고 했으니 어린이는 초등학생까지다.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물 언제 받느냐? 학생의 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학생의 날 부모님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선물 주세요 하는 학생도 있는데 학생의 날은 그런 날이 아니죠. 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학생의 날 혹은 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었죠.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 자, 1929년도에 광주에 있는 학교 광주 보통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고등보통학교라고. 거기 있는 학생과 광주 제일중학교 학생들이 서로 기차를 탔는데 나주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기차 안에서 광주 제일중을 다니는 일본 애들이 당시 기차에 타고 있었던 조선인 여학생 2명을 희롱을 합니다. 어떻게 희롱하느냐? 원래 조선의 전통적인 여자들 머리 스타일은 결혼하면 머리를 올리지만 결혼을 안 하면 뒤로 이렇게 댕기머리로 따내리죠. 그 따내린 머리를 뒤에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여학생 둘을 괴롭힌 거지. 그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여학생의 사촌이 와서 괴롭히지 마라 하면서 시비가 붙어갖고 패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당시 뭐 들리는 얘기하면 그 기차 안에 일본 학생은 한 100명 타고 있었고 조선 학생은 한 30명 타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패싸움을 해서 이제 조선 학생이 일방적으로 패요. 자, 이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 뭐다? 일본 남학생이 기차 안에서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거. 자, 전개를 먼저 봅시다. 순서 어떤 식이다? 자,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하게 돼요. 머리끄댕이를 땡기면서. 자, 그러자 열받은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과 충돌합니다. 자,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이 한일 학생 충돌이 일어나요. 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서로 간에 패싸움을 벌이니까 당연히 경찰이 출동했겠죠. 근데 이 경찰들이 출동해서 사건을 해결하는데 누구 편만 드느냐? 이 자식들이 시비를 걸고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생들만 잡아가고 일본 애들은 뭐랄까 계속 편드는 식으로 되게 편파적으로 일본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 경찰이 편파적 사건 처리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자 열받은 광주 지역 학생들이 아니 일본 놈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이거는 고질적으로 일본 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차별하기 때문인 거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면 안 된다 하고 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대규모로 시위를 시작합니다. 자, 일본 경찰이 편파적인 사건 처리에 열받은 광주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시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자 이 시위를 일으킨 광주에 있는 학생들을 일본 경찰들이 대규모로 잡아가고 학교를 휴교시켜버려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이런 소식을 들은 당시 만들어진 조금 이따 배울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 단체였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단체였던 신간회가 여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신간회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난 것인가를 막 신문에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해요. 신문에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분노하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광주에서 시작된 이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누구의 개입이 있었다?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 신간회의 도움으로
광주에서 일어난 이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갖고 당시 전국에 있는 수만 명의 학생이 다 같이 동시에 11월 달 내내 시위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일본 놈들이 학생들을 대규모로 징계하게 돼요. 대규모 징계. 수천 명이 퇴학당하고 수천 명이 정학당하고 수천 명이 감옥에 끌려가는 요 사건이 뭐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다. 자, 정리하면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을 희롱하는 걸 보고 못 참고 서로 패싸움이 붙는데 요 안에서 그동안 구조적으로 일본 애들이 한국 학생들을 차별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 패싸움에 대한 처리를 누구만? 한국 학생들만 나쁜 놈 몰아갖고 결국 그거를 해결하고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요 시위가 신간회의 도움으로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 요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결과적으로 무슨 의의를 갖게 되느냐? 학생 운동의 요게 의의는 아까 내 60만생 운동이 있었지만 60만생 운동은 전국으로 퍼지지 못했다고 했죠. 사전에 많은 사람들이 발각돼서. 그래서 서울에서 학생 위주로 했고 일부 시민이 합세하는 것 정도로 끝났지만 요거는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학교들이 동참을 했고 3.1운동 이후 그래서 가장 대규모의 민중 집회였다는 거. 자,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다. 요런 의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기념해서 만든 게 뭐다? 11월 3일 학생의 날이다. 혹은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날에는 부모님께 선물 달라고 쪼르는 달이 아닌 뭐 하는 달? 이런 옛 선배들의 노고를 기념하는,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날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요거 지우고 신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민족유일당 운동과 신간의 활동 보겠습니다. 자, 신간을 보기 전에 3.1운동 이후부터 한번 그 운동의 흐름을 한 번만 살펴볼 건데요.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 세력이 크게 두 개가 갈라졌다고 했죠? 하나는 민족주의 계열,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계열. 자, 근데 이 각자의 활동이 약간 달랐어요. 민족주의 계열은 주로 실력, 양성 운동을 했다면 사회주의 계열은 주로 노동자, 농민 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실력 양성 운동에는 밀리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물산 장려 운동 같은 거 있었다고 배웠었죠. 자, 그런데 요 민족주의 계열이 나중에 둘로 갈라지게 돼요. 자, 실력 양성 운동 때 배웠죠? 자치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치운동. 그 자치운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일본과 타협하려고 했다라고 해서 타협주의자, 혹은 기회를 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사람이 바뀐다라고 해서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서 자치권만이라도 얻어내자라고 하는 타협주의자들이랑 이들을 비난하며 우리는 무조건 완전 독립을 원하지 타협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비타협론자들, 비타협주의자들로 민족주의 세력이 갈라지게 돼요. 자, 거기에 사회주의 계열도 큰 시련이 한번 찾아와요. 언제 찾아오느냐? 두 번 찾아오는데 한 번은 1925년에 치안 유지법이라는 게 제정돼서 시행됨으로써 치안유지법의 내용은 교과서 162페이지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교과서 162페이지 오면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1925년 제1조 국가의 체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 누구 떠오릅니까? 사회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이 치안유지법 때문에 대거 잡혀가거나 대놓고 활동을 못하게 돼요. 거기에다가 1926년 좀 전에 배웠죠? 60만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발각되어서 사회주의의 지도층들이 대거 체포되게 됩니다. 1926년 60만세 운동 때 60만세 운동으로 지도부가 대거 체포가 돼요. 즉 사회주의 세력이 엄청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사회주의 세력이 새롭게 막 간신히 뭐 조직 하나 만들어갖고 간신히 버텨놓고 있었고, 더군다나 치안유지법 때문에 대놓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활동을 했다 하면 다 불법이니까,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도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계열 단체 중에 이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어느 날 어떤 발표를 하나 해요. 정우회 선언. 이 정우회 선언이 뭐냐? 사회주의든 민족주의든 상관하지 말고 일단은 활동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노선을 찾아보자. 즉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주의 세력과 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의 활동 방향을 제시한 정우회 선언을 발표합니다. 즉 대놓고 우리 민족주의랑 한번 함께 해볼게 라고 발표하게 돼요. 왜? 사회주의가 요것 때문에 독단적으로 활동하기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합법적인 창구로 활동하기 위해서 민족주의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비타협주의자들도 얘네들이 빠져나가고 배신을 때림으로 인해서 민족주의 세력도 약화가 돼요. 갈라서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들도 좀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했고, 이들은 합법적인 조직이 필요했고,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와서 이렇게 둘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주의자가 서로 힘을 합쳐서 뭘 만들어요? 얘들이 만든 게 신간회. 이 신간회를 조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1927년이죠. 그러니까 신간회란 다시 얘기하면 비타협주의자와 활동하는 게 어려워진 사회주의 계열이 서로 함께 해보자 라고 만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아우르는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런 속사정 외에도 당시 분위기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갈라져 싸우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여기저기에서. 대표적으로 당시 중국에서도 민족유익당 촉성 빨리빨리 하자라고 이제 막 한 거지. 민족유익당 촉성회를 조직하고 공산당과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그러니까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치자라고 하는 촉성회를 조직해서 합치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었고, 물론 합치지 못해요. 공산당이랑 국민당이랑. 그리고 이것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당시 만주 지역에서도 삼부 통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얘네들도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합쳐지게 되죠. 물론 이게 더 빨라요. 근데 분위기는 이거 삼부통합운동은 그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게 일어나기 전에 한번 우리가 붙을 수 있나 없나 시험 같은 기회가 있었죠. 그 체험 같은 기회가 언제? 60만세 운동. 60만세 운동을 겪으면서 60만세 운동 준비 기간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서로 연대해서 일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본 거지. 자, 60만세 운동 준비 기간에 60만세 운동 준비 기간에 서로 함께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공감대가, 우리는 어차피 목적은 같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거. 자, 요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자 우리 뭉쳐보자 하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신간회가 대한민국에서 일제시기에 가장 큰 합법적이고 대중적이고 정치적이었던
단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신간회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령을 가지고 활동을 이어나가며 어떻게 해체되게 되는지 이거 지우고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신간회 활동 내용에 좀 봅시다. 자,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신간회의 그런 회칙 같은 겁니다. 신간회의 강령,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겠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간회의 강령. 자, 하나,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세 번째구나.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깨어있어서 준비해서 우리가 한번 잘나보자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각성하자. 자, 두 번째, 갈라지지 말고 민족의 단결,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절대로 누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아까 말했던 배신자, 변절자였던 누구? 기회주의자들, 타협주의자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타협주의를 일체 부인함. 기회주의라고 한다 했죠. 즉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런 강령을 바탕으로 신간회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국내 최대 크기의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벌입니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죠. 자, 신간회 활동 내용. 자, 일단 첫 번째,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했기 때문에 전국 부산에서부터 우주까지 무려 100개가 넘는 지역에 신간회 지점을 설치합니다. 신간회 지회를 설치를 해요. 자, 전국에 지회를 조직했다. 전국에 지회를 조직했다는 얘기 뭘 의미하느냐?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뭐다? 대중적 정치 그리고 사회단체다. 정치 사회단체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게 이거죠. 전국에 지회를 갖고 있는 되게 큰 단체였다는 거. 자, 두 번째,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라던가 혹은 연설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자, 전국에 걸쳐서 강연회 연설회를 개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뭔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거지.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토론하도록 해서. 자, 한국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자, 그리고 또 다른 역할. 자, 아까 잠깐 나왔었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대규모 민중대회도 준비해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하나 해봅시다 하고 지원. 어떤 식으로 지원했다고요? 자, 진상조사단. 요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사건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 집회도 계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자, 요 신간회는 일본 애들에게 몰래 하는 심리회 같은 게 아니에요. 대놓고 하는 그 당시 합법적인 단체였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 공산당 애들이 합법적인 활동을 위해 민족주의 애들과 연합한다고 했잖아요. 신간회는 합법적인 단체인데 이 애들이 요거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일본 애들에게 찍히게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일본인들이 신간회가 이런 걸 준비하는 걸 알고 이거를 주도했던 당시 신간회의 지도층들을 대거 연행해 갑니다. 요걸 준비하는 과정, 요걸 하는 과정에서 신간회 지도부가 일본에게 많이 잡혀가요. 자, 많이 잡혀가면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겠죠. 즉 대규모 집행부 대부분이 이 구속되게 됩니다. 일본 애들에게. 자, 요게 신간회 해체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해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열심히 활동했었는데, 자, 요게 집행부 대부분이 구속되다 보니까 새로운 집행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새로 뽑힌 집행부가 기존의 신간회 강령 중에 하나를 잘 안 지키는 거야. 그게 뭐냐? 세 번째, 우리는 타협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겠다, 배격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선을 그었었는데, 새로운 집행부가 기회주의자들, 즉 타협주의자들이랑 서로 연대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을 해요. 약간 유해지게 된 거지. 그러자 사회주의자들이 야, 이런 배신자들끼리랑 함께 한다고? 우린 절대 함께 못해 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 당시 공산당의 흐름이,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흐름이 이런 민족주의 전선과 연합해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따로 얘네들끼리 해라, 이제 그만 갈라서라, 니네는 니네끼리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투쟁을 시작해라 하고 위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 지령에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이미 마음이 갈라섰어. 거기에다가 새롭게 뽑힌 지도부가 얘네들이랑 타협하려고 그러네? 그러니 이제 그만 갈라서자 하고 신간회에다가 요청을 해요. 이제 그만 해산합시다. 당시 안재홍 같은 사람들이 신간회는 절대 해체되면 안 된다, 끝까지 함께하자 하고 해체를 반대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왜? 위에서 지령이 내려왔으니까 이제 그만 민족주의 전선이랑 갈라서라 하고. 그래갖고 싫다고 하는 거 사회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우겨서 신간회 전체 총회가 열려요. 그리고 그 총회에서 신간회는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걸로 막을 내립니다. 표현을 해체라고 하지 않고 해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 교과서에 그 설명에 나와요. 단순 해체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썼다고 하죠. 해체보다 약간 부드러운 뜻의 단어예요, 그냥. 자, 요렇게 해서 사회주의자 중심으로 해소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됐고, 결국 이게 27년에 만들어지는데 4년 만인 31년에 신간회는 완전히 해소되게 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그거를? 어떻게 해소됐는지? 자, 해체가 아니라 해소라고 부른다고 했죠. 해소.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새 지도부가 누구와 타협하기 시작한다? 타협론자와 협력하려고 하기 시작한다. 새 지도부가 타협론자와, 요거는 지울게요. 타협론자와 협력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 내부 내에서도 국제 공산당, 공산주의, 국제 공산주의의 흐름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했다고요? 민족주의와 서로 연합하는 거에서 따로 떨어져서 활동하는 걸로 위에서 지령이 내려와요. 흐름이 바뀌어서. 이 흐름에 따라서 사회주의 애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회주의 애들이 신간의 해소를 요구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해소 제기로 해소하자라고 이제 의견을 내고, 제기로 결국 신간회는 해소된다. 1931년 만들어진 지 4년 만에, 오는 1927년에 만들어지죠. 자, 요게 신간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신간회에 대한 요런 식으로 민족, 여기 신간회 다 들었고, 그럼
설명 안 했던 요거 뭡니까? 자, 민족을 하나로 합쳐보자. 그러니까 여러 개로 떨어져 있었던 사회주의 세력이라던가 민족주의 세력들이라던가 사회주의 내에서도 여러 계파가 있었어요. 민족주의 내에서도 여러 개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치자라는 운동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해요. 그럼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신간회가. 자, 여기까지 한국사 10차시 수업을 마치겠는데요. 자, 마지막에 특별 퀴즈 냅니다. 특별 퀴즈. 자, 신간회가 있었고 신간회의 자매단체라는 게 있어요. 자매단체. 신간회 자매단체라고 해서 여성들로 이루어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200 어디냐? 뒤에 안 나오나? 뒤에 200페이지 가면 신간의 자매단체 이름이 나옵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를 찾아서 비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